안녕하세요. 놀랑놀란의 미스터 놀랑입니다. 손흥민 선수가 뛰는 토트넘 소식 전해드립니다. 최근 토트넘의 가장 큰 변화를 일으킨 인물이 있죠. 바로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인데, 최근 한 토트넘 팬은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을 기념하면서 집에 캥거루 모양 인형을 갖다 놓을 정도로 굉장히 팬심이 지금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이 풍선만큼 커지고 있는 것 같은데, 최근 애슬레틱에서는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어떻게 토트넘을 100일 만에 바꿨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이 정서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무슨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지 바로 들어가 보시죠. 구체적인 기사 내용 살펴보기 전에 토트넘의 상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벤탄쿠르가 1군 훈련에 다시 복귀했다라는 소식이 많은 팬들의 이목을 끌었죠. 이목을 끌었는데 사실상 이 벤탄쿠르가 이 웜업에서만 좀 같이 했고 개인적으로는 좀 회복 훈련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고, 이 복귀 시기는 이제 11월로 이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죠. 그리고 손흥민 선수가 건강하다, 이 부분 역시 팬들의 많은 어떤 관심이 있었는데, 무릎에 얼음팩을 대고 있었던 그런 이제 사진이 공개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손흥민도 건강하다라는 소식이 굉장히 화제가 됐습니다. 그 외에 이제 메디슨이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효율적인 영입 중 하나였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9표로 아주 이번 이적 시장에서 최고의 이적은 바로 메디슨이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메디슨에 대한 평가가 높습니다. 특히 이 토트넘의 미드필더들을 좀 살펴봤을 때 메디슨 같은 경우에는 이 공격적인 지표, 얼마나 90분간 성공적으로 공격을 했는지, 그리고 이 세로 축은 이제 얼마나 90분간 성공적으로 수비를 했는지에 대한 부분인데, 수책, 알바레즈 같은 선수들은 이제 수비적으로 최고의 모습이고 공격적으로는 이제 메디슨이 최고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쪽에 있는 선수들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공수 양면으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고, 비수마 같은 선수들도 공수 양면으로 괜찮고, 사르 같은 선수들도 나쁘지 않은 활약을 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제 볼 수 있죠. 뭐 아스날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다라는 데크란 라이스도 여기 있는 걸 보면은 그 이상의 활약을 보여주고 있는 사르와 비수마라고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튼 토트넘이 굉장히 변화가 됐고 분위기가 좋아졌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안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부임 첫 100일 동안 어떤 일을 했길래 이렇게 토트넘이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애슬레틱에서의 특집 기사를, 굉장히 양질의 기사인데 한번 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온 것 자체는 6월 6일이기 때문에 이때부터의 100일을 지금 기준으로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100일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나라는 부분인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여하튼 모든 인터뷰에 주목을 받을 정도로 굉장히 토트넘을 변화시킨 인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도 굉장히 인상적인데 바로 한번 살펴보시죠. 일단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테마라고 한다면은 change, 변화입니다. 변화인데 부임 초기 때부터, 그리고 본머스전 이전부터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리그 첫 경기인데 이 리그 첫 경기 전에 바뀌고 싶다면 바뀌어야 한다. 아우, 명언 아닙니까? 바뀌고 싶으면은 바뀌어야 한다. 그러면서 뒤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똑같은 짓을 하면서 다른 결과가 나오기를 바라는 것, 그건 멍청한 일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서 무언가를 바꾸지 않으면, 그게 뭐 개인적인 게 됐건 스태프가 됐건 아니면 어떤 플레이의 방식이 됐건, 내가 바꾸지 않으면 도대체 내가 뭐 하고 있는 거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내가 똑같은 걸 하면서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렇게 오만하지 않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meaningful change, 의미 있는 변화를 일으켜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나를 감독으로 데려온 것은 결국에는 다른 방향으로 가고 싶었던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하면서 변화를 일으키겠다라는 이야기에 중점을 둡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이제 나중에 인터뷰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자신이 하려고 했던 거는 첫째 날부터 선수들이 다른 곳에 왔다, 다른 느낌을 받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올해에 들어서면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지난 시즌에 있던 것들의 burden 혹은 baggage, 마치 짐처럼 이렇게 지난 해의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가지고 오지 않기를 바랬다.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 There's no point in that. 아무 의미가 없다. 나는 그런 짓을 하지 않는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새로운 것, 뭔가 흥미로운 어떤 기회가 있다라는 어떤 느낌을 받았으면 좋겠고, 나는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선수들도 그렇게 느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작년에 콘테의 악몽이었죠. 악몽이었어요. 이 경기 하나하나를 지켜보는 게 거의 뭐 이제 와서 고백합니다만 고문이랑 비슷했죠. 그런데 이러한 그 정서를 가지고 오지 말라.
올해는 새로운 해가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고, 그리고 그가 만들어낸 가장 큰 변화는 역시 문화적인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players and staff, 이 선수들 그리고 이 스태프들에게 empowering, 파워를 주는, 그러니까 그들에게 어떤 권한을 부여하는 점,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씁니다. 그러면서 일단 이 스퍼스 락커룸, 드레싱룸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은 동기도 없고 리더십도 없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들었고, 콘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변명을 했죠. 변명. 완전 변명으로 가득 찬 이 콘테의 이야기들에 토트넘이 굉장히 문제가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이제 판단한 건데,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이걸 좀 다르게 봅니다. 그러면서 이 스쿼드를 잘 운영하기 위해서는 권한을 줘야 한다. 이 선수들에게 책임을 줘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홈 경기 같은 경우에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새로운 어떤 규칙을 세우는데 굳이 이 홈 경기 전날부터 있을 필요가 없이 트레이닝 그라운드로 바로 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개인적으로 이제 스테디움에서 집으로 가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런 아주 어떻게 보면은 사소한 부분이죠. 홈 경기 전에 굳이 뭐 토트넘의 어떤 숙박시설에서 잘 게 아니라 그냥 각자의 집에서 자는 것, 이런 거를 허용해 준 겁니다. 그럼 이게 뭐냐? 선수들이 좀 더 개인적으로 좀 책임감을 가졌으면 좋겠다. 굳이 그런 것까지 통제하려고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부분인 거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일단 작년 케인, 다이어, 요리스 이 주장단을 완전히 없애버립니다. 호이비에르 이 주장단을 완전히 없애버리고 손흥민을 캡틴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죠. 이야기하고 제임스 메디슨 그리고 크리스티안 로메로를 이제 부주장으로 임명을 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훨씬 더 자율적인 그리고 선수 주도적인 어떤 리더십을 만들어내겠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지난 시즌에 케인 그리고 다이어 등이 이제 그 주장단이었던 이 토트넘의 어떤 라커룸 분위기는 확실히 리더십이 떨어진다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번 시즌 손흥민이 주장을 맡고 나서 많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죠. 굉장히 훌륭한 부분이고, 그리고 이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또 하나의 어떤 차이점이 있다면은 그 대중들 앞에서 뭐 다른 선수들을 뭐 비판하거나 하는 이제 행동을 하지 않는다. throw under the bus라는 게 버스 아래로 던져버린다라는 건데, 뭐 사실상 이제 책임감 없게 그냥 버려버린다는 거죠. 버려버린다는 건데,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자신이 책임을 확실하게 진다. 그러니까 큰 디시전, 큰 결정 같은 경우에는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직접 하고, 그 다음에 이거에 대해서 확실하게 고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것에 대한 최종 어떤 책임감,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갖고 있다라는 걸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선수들이 불필요한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자신이 해야 되는 것에 대한 책임감을 지고,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자신이 해야 되는 영역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책임을 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컨트라스트, 이 콘테와 완벽하게 대조가 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야, 토트넘이 이렇고 뭐 선수들이 이렇고 이게 문제니까 나는 안 된다, 이거는 내 문제가 아니라 토트넘의 문제다 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내가 이 직업을 내가 하겠다고 했으니까 지금부터 일어난 일은 내 책임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또 하나의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스태프들인데, 야, 이게 저는 진짜 크다고도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 한 달 동안의 스케줄을 미리 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 훈련이 있을지 없을지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해준 거죠. 물론 뭐 상황들이 좀 바뀔 수는 있겠지만,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 시간을 전혀 제공해주지 않았다고 해요. 그리고 자신이 원하는 때까지 이제 훈련을 하고, 마음에 안 들면은 또 부르고 이렇게 했다고 하죠. 그래서 선수들이나 아니면 스태프들이 이제 미리 계획을 세우는 게 불가능한 상황. 야, 이거는 만약에 이제 계획 세우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면은 콘테 체제에서는 이게 다 안 되는 겁니다. 다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이번 포스테코글루 감독 체제에서는 계획을 세우는 게 가능한 그런 체제가 됐다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크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일단 그 이유를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 스태프들 그리고 이제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일하는 사람들이랑도 굉장히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해요. 그래서 마우리시오 포체티노 이후 이제 무리뉴, 뭐 누누 산투 그리고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트레이닝 그라운드에서 일하는 사람들과의 전혀 교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들에게도 직접적으로 자신을 이제 소개하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훈련장의 어떤 기분 자체가 바뀌었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토트넘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굉장한 감독이죠. 과거의 콘테 체제에서는 기본적으로 회의가 1시간 정도, 미팅이 보통 1시간 정도였는데 지금은 15분에서 20분이라고 합니다. 이 피로도가 다르죠. 피로도가 달라. 그리고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15분이나 20분 정도를 할애하는 거는 뭐 이유가 명확합니다.
왜냐면 인간의 기본적인 이 집중력이 15분에서 20분 정도가 거의 최대예요. 거의 최대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할 말만 하는 거죠. 할 말만 하는 거고, 그리고 훈련 세션도 훨씬 짧아졌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콘테 같은 경우에는 수비적인 어떤 모양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서 이게 완벽하게 될 때까지, 이게 잘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훈련을 했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훈련이 언제 끝나겠다, 기약이 없죠. 기약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훈련장에서의 태도 역시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콘테가 굉장히 다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고, 그리고 포스테코글루 감독과 이제 다른 감독의 가장 큰 차이 중에 하나는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눈높이입니다. 눈높이인데 너무 높지도 않고 너무 낮지도 않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요즘에 포버지, 그러니까 아버지 같은 어떤 상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토트넘 안에서도 지속적으로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콘테 같은 경우에는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 전혀 그런 케이스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정말 눈높이를 딱 맞추어가지고 선수들과 어떤 소통을 하고 있는 부분들, 이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인상적이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고,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가 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내용 좀 더 살펴보면은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일단 기본적으로 굉장히 사람을 대하는데 일관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다이어, 요리스 같은 선수들을 사실은 바로 뺄 수도 있는데, 그 전에 이제 이 다이어나 페리시치 등의 선수들, 그리고 요리스 같은 선수들이 토트넘을 떠날지 말지 모르는 상황에서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인터뷰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굳이 그런 선수들과의 관계를 미리 지금 끊을 필요가 없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한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다른 팀 같은 경우에는 멈 스쿼드라고 해가지고 이제 버릴 선수들은 그냥 따로 다른 스쿼드에 넣어버리죠. 다른 스쿼드에 넣어가지고 너희 지금 빨리 떠나든지 말든지 맘대로 해. 압박을 주죠. 그런데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그런 모습이 없다. 그러니까 다이어랑 요리스도 존중한다 이겁니다. 이야, 진짜 이게 리더십이죠. 엄청난 리더십인데, 그런데 경기장 밖에서만 이제 여러 가지 변화가 일어났을 때, 뭐 경기장 안에서 아무 변화가 없으면은 사실은 지금 이렇게까지 큰 칭찬을 받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기장에서도 굉장한 변화가 나오고 있죠. 굉장한 변화가 나오고 있고, 이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경기장 안에서도 굉장히 공격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축구가 일단 굉장히 달라졌다. 포스테코글루 감독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공격적인 축구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거에 수비를 하고 싶을 때 굉장히 뭔가 기분이 좀 어두침침했는데, 공격적인 축구를 하려고 하니까 훨씬 더 이제 인조해보, 즐겁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손흥민 선수도 사실 인터뷰에서 직접적으로 이야기했어요. 공격하는 축구를 하니까 훨씬 기분이 좋다, 행복하다라는 이야기를 한 바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이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만든 변화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100일밖에 안 됐지만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으킨 가장 큰 변화는 아무래도 팬들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셰필드 유나이티드의 경기가 이제 토요일날 다가오고 있는데, 현지 시간 토요일이죠. 다가오고 있는데 토트넘 팬들이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볼까 걱정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언제 이 경기 하냐, 너무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거죠. 저도 개인적으로 이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으킨 이 변화가 정말 크다고 생각이 듭니다. 진짜 셰필드 경기 너무 궁금하고 어떻게 될지 너무 기대됩니다. 사실 이 토트넘과 셰필드라는 이 두 팀은 완전히 다른 스타일을 갖고 있습니다. 셰필드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 완전 롱볼 중심적이에요. 롱볼 중심적이고,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에 있어서는 거의 뭐 보이는 게 없습니다. 그나마 뭐 골을 좀 많이 먹힌다라는 부분에서는, 그러니까 공격적이다 보니까 이제 골을 많이 먹히거나 아니면은 역습에 의지하는데 뭐 골을 많이 먹히거나 뭐 이런 차이인데, 두 팀 다 뭐 이런 부분 외에는 완전히 다른 스타일이죠.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제 포제션, 주도권을 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고, 그리고 굉장히 어떤 적극적이다라는 모습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도 이제 메디슨, 사르, 그리고 손흥민 같은 선수들이 이제 득점할 확률이 높다. 이 확률은 어떻게 보면은 손흥민이 이제 공격형 미드필더일 때 이야기인데, 손흥민 선수가 스트라이커면은 뭐 가장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죠. 그렇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팬들도 굉장히 기대하고 있는 이번 셰필드전이 아닐까 싶습니다. 지금까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토트넘에 일으킨 굉장히 많은 변화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여러분들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일으킨 변화 중에 어떤 점들이 가장 마음에 드셨는지 의견으로 댓글 남겨주시면 더욱 흥미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안 누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이상 놀라운 논란 미스터 논란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